여러분, 원피스 최악의 막장 아버지는 단연코 피거랜드 갈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샹크스와 샘록의 어머니를 임신시킨 것도 모자라 그날 밤의 소동을 무마하려고 갓벨리에서 게임까지 벌였다니 말 다했지요. 1158화에서는 갈링이 임무 수행 중 갓벨리에 도착했던 과거가 드러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는 그곳에서 한 붉은 머리 여성을 임신시키는데 그것도 무려 쌍둥이입니다. 하지만 갈링은 그녀와 아이들을 마리조아로 데려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기는커녕 온갖 나쁜 소문이 퍼진 갓벨리에 내버려둔 채 스스로 살아남게 합니다.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았으니 세상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갈링이 돌아온 날, 드디어 높은 자리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이 제외하는 감동적인 날이 될 줄 알았건만. 현실은 피비린내에 나는 대학살의 현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감싸고 보살펴준 나라의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린 거죠. 진짜 최악의 막장 아버지는 피거랜드 갈링, 이놈입니다. 혈육의 정 따위는 개나 져버린 셈이죠. 1158화 이 장면을 보고 나니 저는 오직 샘록이 동생 샹크스와 힘을 합쳐 세계 정부를 뒤엎어버리는 그날만을 간절히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자, 미래는 오다 작가님 손에 달렸으니 이만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방금 본 1158화 전체 스포일러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화, 정말 엄청난 전개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록스와 사우로의 전투는 정말 대박입니다. 1158화 제목, 록스와 사우로. 야마토의 여행기 40편으로 시작합니다. 와노쿠니의 뒷이야기와 연결되는 변화가 시작되죠. 야마토, 오키쿠, 피네모는 카이도에 맞서 싸운 한 영웅의 무덤을 목격합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잠든 정의로운 해적의 이름은 코즈키 모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게코 모리아입니다. 2년 전 정부의 암살 시도에서도 살아남고 하치노스에서 사왕검은 수염에 달콤한 영입 제한도 뿌리치고 탈출했던 그 남자. 페로나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게코 모리아는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묘비에 적힌 게코, 월광,와 코즈키, 광월는 글자 위치만 바꾼 거라 링고에서 이름을 새길 때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오기나 우연이 아니라 작가님이 심어둔 거대한 떡밥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게코 모리아는 그 많은 위기를 겪고도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을까요? 특히 왜 모리아는 와노쿠니까지 와서 카이도에게 도전했다가 해적단이 전멸하고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표지 연재에서 보았듯 게코 모리아가 카이도와 싸운 목적에는 아직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그림자 열매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스토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1158화 본편으로 돌아가죠. 이야기는 오로 잭슨 호에 있는 로저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로저는 배에 이미 있던 거대한 알을 보고 있습니다. 갓벨리에서 가져온 게 아니란 거죠. 사실 이 알은 42년 전부터 로저가 갖고 있었고 아마 다른 해적들이 탐낼 만한 가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단순한 장식품이었을 겁니다. 오로 잭슨 호 위에서 로저는 곧 록스 해적단이 온다는 소식의 표정이 영 좋지 않습니다. 과거 로로사라는 누님은 자유를 위해 배를 떠났지만 실패했습니다. 샤키는 자신도 비슷한 이유로 포기했다며 언니 이야기를 합니다. 샤키는 상사병에 걸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지 못해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로저는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스쳤을 때 샤키의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떠나기 전 샤키는 자매들에게 로저 해적단에게 전해달라며 연애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샤키가 마음에 둔 상대는 선장이 아니라 부선장 실버즈 레일리였습니다. 편지에는 레일리, 저를 만나러 와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지만 레일리는 누구에게도 얽매이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에 편지대로 하지 않았고 샤키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후 샤키가 하치노스에 가서 술집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로저 해적단은 록스 해적단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해적섬을 방문합니다. 장면은 약 40년 전으로 전환됩니다. 당시 갈링은 아직 최고 사령관이 아닌 신의 기사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조아에서 오로성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로성의 얼굴이 보이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에 록스가 갓벨리에서 오로성 중 한 명을 죽였을 거라 의심했었는데 만약 여전히 실루엣으로만 나온다면 제 가설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틀렸다면 제 가설은 폐기 처분이죠. 갈림은 임무 수행 중 갓벨리라는 섬에 들렀다고 보고합니다. 그는 이 나라를 세계 정부에 가입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설득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갓벨리는 귀중한 자원이 많은 섬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상상도 못할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그분께서 아주 만족하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2년 후에 열릴 대회의 장소로 갓벨리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갈림이 약 40년 전 갓벨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마지막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하치노스로 돌아와서 샤키의 술집에는 손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술집 안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는 것. 그 덕분에 쟁쟁한 해적들이 모두 평화롭게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강아지처럼 얌전해졌죠. 그들은 미녀를 보고 그녀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기 위해 온 것이니 모든 갈등과 걱정은 잠시 접어둔 겁니다. 샤키는 요즘 록스가 매우 즐거워 보인다는 걸 눈치챕니다. 예전처럼 그녀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시선이 더 이상 그녀의 몸매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샤키는 이제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냐며 짓궂게 묻습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빅맘은 한눈에 알아차리고는 크게 웃으며 록스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게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록스는 귀엽게 발끈하며 비밀인데 왜 떠들고 다니냐고 투덜댑니다. 흰 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 이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모르겠나?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은 여자 하나 때문만이 아닐 걸세. 어쩌면 아이까지 생겼을지도 모르지. 그렇습니다. 그들은 샹크스의 어머니와 아이를 암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1158화에서 그들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로저 해적단이 샤키를 만나러 술집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수많은 해적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로저는 그들을 전부 밀어내고 맨 앞으로 와버립니다. 안에 있던 해적들은 로저 해적단이 하치노스에 나타난 것에 충격을 받고 어떤 녀석은 전보벌레를 꺼내 기념사진까지 찍습니다. 선장으로서 록스가 다른 놈들이 와서 행패 부리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죠. 그는 소리칩니다. 로저,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여긴 내 섬이다. 로저도 지지 않고 샤키의 규칙을 이용해 받아칩니다. 여긴 샤키의 술집이다. 가게 안에서는 싸움 금지, 맞지? 닥쳐라, 이 성게 머리 자식아. 그 순간 샤키는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로저 해적단 중에 있는 자신의 남자를 찾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레일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묻자 로저 해적단은 레일리가 밖에서 배를 지키고 있으며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오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샤키는 슬픈 표정을 짓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려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물론 그 누구도 그녀가 아마존 릴리의 무서운 상사병으로 쓰러졌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죠. 모든 장면이 끝나고 시간은 더 흘러 엘바프로 향합니다. 록스가 엘바프를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평소처럼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사우로와 록스 사이에 천지를 뒤흔드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도리와 브로기는 그 싸움을 목격하지만 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패왕색 패기의 어린 거인족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록스가 분노하며 소리칩니다. 사우로. 왜 정보놈들 편에 서는 거냐? 사우로가 답합니다. 물론 나도 망설였다. 친구를 죽여야 할지라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지. 록스, 헛소리 집어치워. 결국 넌 그놈들 말을 듣기로 한 거잖아. 넌 그저 이용당하는 멍청이일 뿐이야. 사우로가 맞받아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정은 여기까지다. 나는 왕이다. 너처럼 실패할 게 뻔한 악당을 따라 내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다. 아마도 사우로는 자신이 록스 해적단에 합류하더라도 록스가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를 잘 아는 거인으로서 사우로는 무언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대목에서 저는 엘바프에 있다는 전설의 악마의 열매가 니카 열매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싸움 끝에 두 사람은 다시 힘으로 생사를 건 대결을 벌입니다.
하지만 사실 누구도 한때 친구였던 사람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최후의 일격을 날리고 둘 다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수많은 어려운 선택 속에서 그들의 우정은 한 싸움으로 공식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내레이션은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의 기묘한 우정은 승자 없는 싸움으로 끝이 났다. 그 이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편 어린 로키는 록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 해변에서 그를 기다리며 신문에서 록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 읽습니다. 도리가 몇 번이고 록스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었죠. 점차 로키도 록스가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158화 마지막 페이지는 39년 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웨스트 블루에 위치한 갓벨리.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한 여성이 등을 보인 채 서 있습니다. 그녀는 귀여운 붉은 머리 쌍둥이가 누워있는 요람을 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다고 칭찬합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엄마처럼 붉은색이라는 말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엄마처럼 똑똑하게 자라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없는 동안 다 함께 이 여성과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여성은 그들이 자신의 두 아들을 위해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누군가 아이들의 이름을 묻자 여성이 대답합니다. 샘록과 샹크스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비운의 여성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40년 전 갈림은 임무 차갓벨리에 들렀다가 그녀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진심을 다했던 그녀와는 달리 늑대 같은 그는 씨앗만 남겨둔 채 무책임하게 떠나버렸죠. 39년 전 여성은 섬사람들의 도움으로 혼자 아이들을 낳습니다. 섬사람들은 샹크스와 샘록의 은인이었고 그들의 인간적인 약속은 매일 지켜졌습니다. 38년 전 그 인간 말종 아버지가 갓벨리로 돌아옵니다. 그는 습관처럼 붉은 머리 여성을 다시 찾았고 쌍둥이 아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의 재방문은 가족을 맞이하기 위함이 아니라 잔혹한 인간 사냥을 위해서였습니다. 갓벨리의 왕이 그에게 아버지 자격도 없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놈이라고 비난하자 그는 화풀이로 왕을 베어버렸죠. 이상으로 1158화 정보 전체를 마칩니다. 앞으로 더 흥미로운 디테일을 분석해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